자, 행위시법주의 예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2항 3항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조문들입니다.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이 조문 자체가 시험에 엄청나게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1조 1항을 배웠잖아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의 예외입니다. 자,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동그라미 2번, 그랬을 때는 빨간색으로 신법에 따른다. 신법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무슨 얘기냐? 노트 펴볼게요. 노트 5페이지 펴보세요. 아니, 그 앞에 4페이지 펴보세요. 4페이지 제가 문제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문제점에서 뭐라고 했나요? 자, 갑이 범죄 행위 시에 A라는 법률을 위반을 했다. 근데 재판받던 도중에 법이 변경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폐지가 되거나 2번 감경되거나 3번 유지가 되거나 4번 가중되었다.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 신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재판할 때 구법과 신법 중에서 어떤 법을 갖고 재판할 것인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 1번, 2번, 1번이 뭐예요? 1번이 폐지가 되었을 때 2번이 감경되었을 때 그랬죠? 그렇죠? 요 두 가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5페이지 와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조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그랬죠? 요 두 가지일 때는 신법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1번이 있고 2번이 있잖아요. 그렇죠? 폐지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감경되었을 때, 그렇죠?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뭐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까? 불리하게 바뀌었습니까? 이 두 가지는 유리하게 바뀌었죠. 그렇죠? 구법보다 유리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요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신법에 따른다. 신법에 따른다. 그러면 신법에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 폐지가 되었으면 폐지된 대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받을 때 갑이라는 사람을 재판을 받고 적용할 법을 찾아봤는데 법이 폐지가 되고 없어요. 갑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법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폐지가 됐다니까요. 그때 무슨 판결합니까? 면소 판결한다. 그쵸? 우리 형사법 326개 나와 있죠? 면소 판결 사유, 확사, 공패. 패가 바로 뭐예요? 법률 규정이 폐지가 되었을 때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 면소 판결을 때린다 하는 것이죠. 무죄가 아니고 면소 판결 사유입니다. 그럼 이 감경된 건 어떻게? 감경된 거는? 감경된 것은 감경된 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죠. 신법에 따른다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신법은 재판신법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신법 즉 신법에 따라서 재판한다. 재판해보니까 폐지가 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 때리는 것이고 감경되었을 때는 감경된 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니까. 아시겠죠?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 반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형량이 신법과 구법의 차이가 없을 때 요 3번 사유. 그 다음에 형이 가중되었을 때 그쵸? 4번 사유. 요 3번과 4번 사유 같은 경우에는 1조 2항의 예외 1조 2항을 반대로 해석해버리니까 요 1번과 2번은 신법에 따라 재판했다면 3번과 4번은 뭐예요? 구법 갖고 재판하면 되겠죠. 그쵸? 구법이 뭔데? 행위시법주의에 따라서.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에 의한다는 1조 1항에 따라서 구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3번, 4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법, 구법 갖고 여기서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신법 갖고 재판하면 되는 것이다. 그쵸? 이 부분이죠. 이렇게 폐지가 되거나 감경되거나 했을 때는 요것이 신법이라고 그랬죠? 신법 갖고 재판하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작 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이 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도중에 만들어진 법이지 정작 범죄 행위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재판 당시에 존재했던 이 법을 가지고 범죄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시킨다. 이것을 소급표라고 불러. 소급표. 즉 신법의 효력을 범죄 행위 시까지 미치게 한다. 이것을 소급하여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급표는 뭐다? 신법의 소급표예요. 신법의 소급표. 소급표를 적용한다는 말은 신법을 갖고 재판하겠다. 신법주의, 재판신법주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반면에 자 3번과 4번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법 갖고 적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 시부터 재판받는 도중에 여기서 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구법 효력은 여기밖에 없어요. 구법 효력은 여기밖에 안 미치는 거예요. 재판할 때는 구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재판할 당시에는 신법이 존재하지 구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스톱되었던 구법 효력을 재판 시까지 미치게 하겠다. 이것을 추구표라 불러요. 추구표. 그래서 구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추구표를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법을 적용한다는 말은 행시법주의, 다른 말로 추구표를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세트니까 이 세트를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추구표는 구법을 적용한 것이고 구법은 행시법주의고 반면에 소급표는 신법을 적용한 것이고 재판시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세트로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방금 노트에서 그렸던 이 그림 있죠? 요 그림을 기본서로 오게 되면 이 그림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아니에요. 이 그림은 저 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범죄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중간 시점에서 법이 바뀐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바뀔 때 여기서 요 1번하고 요 2번 같은 경우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서 재판하겠다. 그쵸? 그쵸?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되었을 때니까 이것은 면소 판결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밑에다가 CF 하시고 면소 판결 사유이지 무죄 판결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자, X 하시고 무죄 판결까지 필기하시고 X 하시면 돼요.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어요. 제가 독창적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 다 베끼면 표절입니다. 이런 그림이 저한테 몇 개 있죠. 저 뒤로 가보면 몇 개 나오는데 그거 다 베끼면 안 돼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쭉 와보시게 되면 1조 2항 나와 있죠. 범죄 후라고 하는 것은 행위 종료 후 재판 확정 전까지를 말한다. 왜 갑자기 재판 확정 전이 나온가? 그건 사망 때문에 그래요. 사망에서 재판 확정 후락했기 때문에 사망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범죄 후라고 하는 것은 재판 확정 전까지를 말한다.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됐고 여기서 법률이 변경된다라고 했을 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 법상태 전체로서의 법률을 말한다. 즉 형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포함한 법률, 명령, 규칙 개정, 그 다음에 그 외의 이 법률들 있죠. 형사법들, 그런 개정된 법률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사법작용이 아니고요. 입법부에서 입법 활동으로 얻어진 입법작용의 제정, 개정, 폐지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판례도 출제 잘 되는 것입니다. 1번 출제 잘 되고 다 출제가 잘 돼요. 1번,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5번 전부 다 출제가 잘 되는 것들입니다.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은 법률 변경이 아니에요. 이건 법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1조 2항이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법대로, 종전법대로, 구법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누설한 군사기밀사항이 누설행위 이후에 평문으로 저하되었다. 파란색으로 평문저하 세모 쳐보시고. 평문저하가 무슨 말이죠? 그전에는 1급 군사기밀사항이었어요. 근데 군사기밀사항이었는데 군사기밀사항에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1급 군사기밀로서 3년 동안은 군사기밀사항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누설했을 때는 관련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게 되니까 더 이상 1급 군사기밀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때는 누설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어서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법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조 2항 적용될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여기서 법률이 변경이 되어서 1번, 2번으로 바뀌었을 때 신법대로 하는 것이지 법률 변경이 아닌 것은 1번, 2로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1조 2항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법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평문 저하되었다, 군사기밀이 해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법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1조 2항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시법 적용 여부가 당연히 문제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법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도 수입 승인 조건의 변경이 생겼다. 조건의 변경이 생긴 것이지 법률 변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 후 형 폐지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즉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자,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되었지만 뭐뭇의 개정 전에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할 사안에서 밑에 개정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사기죄가 된다라고 여기까지는 뭐였어요? 형법 강론의 사기죄에서 배웁니다. 사기죄에서 여기까지가 사기죄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사기죄를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워버릴게요. 자, 사기죄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개정된 회계처리 기준이 실제 시행되었다 할지라도 그랬죠. 여기서 개정된 회계처리 기준입니다. 기준 세모 쳐보시고. 그렇죠? 이것은 기준인 것이지 법률 변경이 아니죠. 법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1조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1조 1항대로 종전대로 처벌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4번을 보시게 되면 무단 반출한 물품에 대한 세율 변경이 세율이 100%였는데 개정으로 40%로 변경되었다 했을 때 세율 변경 세모 쳐보시고 이 법률 변경입니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종전 세율에 따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해야 됩니다. 적법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빨간색으로. 이걸 위법이라고는 틀리면 틀려요. 기출문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종전 세율에 따라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틀렸다고요. 적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외국항 관리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거주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휴대, 출국할 수 있는 외국 여행 기본 경비가 증액되었다 했을 때 뭐죠? 해외여행 기본 경비가 증액됐다 했잖아요. 그쵸? 이것도 세모 쳐보시고 이것도 법률 변경에 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1조 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종전법에 따라서 1조 1항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법률 변경을 좀 봅니다. 자, 판례 나와 있죠? 별표 치시고 최근에는 요 판례만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어려운데 자, 여기서 법률의 변경은 해당 형벌법규에 범죄의 성립, 처벌, 여기 동그라미 이것과 직접 관련된 것일 때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전제로 한 법률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는 일단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밑줄만 거두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동그라미. 자, 그로부터 수권 내주 위임을 받은 동그라미. 이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을 때에는 자, 그 밑에 형법 제1조 2항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어요. 동그라미 칠게요. 뭐 형사법도 나와 있는데 일단 형법 시간이기 때문에 형법 제1조 2항이 적용된다. 자, 그리고 자,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 거기에는 고시 등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고시 등 규정에 구성요건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역시 밑에서 보는 형법 제1조 2항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1조 2항의 법령 변경에 해당된다. 그쵸? 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위에서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일 때에는 1조 2항이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법령일 때에는 그때는 이것이 방금 보았던
1조 이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의 변경이 해당 형벌복구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때는 바로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1조 이항을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끊고 그게 아닌 민사적 행정적 규율 변경일 때 민사행정 세모 칠게요. 또는 극히 기술적일 때, 즉 형사처벌에 관련된 규범적 가치 판단의 요소가 배제된 극히 기술적일 때에는 그때는 형법 제1조 2항의 법률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되는 것만 색깔 칠할게요. 되는 것만 따로. 자,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 관련되었을 때 그리고 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경우 고시 등 구성요건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했을 때에는 1조 2항이 적용되겠지만 1조 2항의 법률 변경을 볼 수가 있지만 다른 색깔로 그게 아닌 다른 법령일 때에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행정적 규율 변경이나 또는 규범적 가치 판단 요소가 배제된 극히 기술적인 것일 때에는 1조 2항의 법률 변경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하시고요. 또 밑에 자, 스스로 유효기간을 특정하여 효력을 상실을 예정하고 있는 법령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1조 2항의 법률 변경이 아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색깔 칠할게요. 스스로 기간을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하고 있는 법규 같은 경우는 1조 2항 법률 변경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민사행정, 극히 기술적인 것, 그리고 기간을 특정하여 효력을 상실 예정하고 있는 법령,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1조 2항 법령 변경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외워두세요. 자, 밑에 판례는 최신 판례죠. 기출이 되었어요. 24년도 국가직 9급에 바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킥보드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여기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자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면서 자동차가 아니라 뭐로 분류하였다?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 밑줄자 끝이고 하였을 때 이것은 1조 2항의 법률 변경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자킥보드를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은 여기 형사처벌에 관련된 규범적 가치 판단 요소가 배제가 된 극히 기술적인 규율 변경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조 2항 법률 변경으로 보지 않았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관계 나와 있는데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